자, 요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평균들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A 플러스 B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뭐 영수시험 보면 두 개 더해서 2 나누면 되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도 평균 구할 수는 있어요.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의 평균이야. 그 다음에 둘을 더한 거분에 2 곱하기 곱한 것도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술평균, 얘는 기하평균, 얘는 조합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 셋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부등식이 존재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그 중에 요 두 개만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그 위에 있는 거 별표 쳐볼래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에 별표 치세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101쪽은 무조건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양수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음수가 들어가면 평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둘을 더해서 2 나눈 거랑 곱해서 루트 씌운 거랑 왜 저게 항상 저렇게 되는지 살펴보면 봐봐. 이거는 뭐 여기서 아마 해놨을 거예요. 양변에 제가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A 플러스 B는 2 루트 AB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는 0 이상. 혹시 지난주 금요일 수업 기억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0만 들고 이쪽으로 싹 넘겨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형태로 증명하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얘는 안 그래 보이지만 완전제곱식입니다. 나름. 이렇게. 그래서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까지 이렇게 써주면 실제로 얘가 언제나 완전제곱식이니까 0 이상이구나 라고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는 B일 때 만약에 한 명이 80점 맞고 90점 맞으면 둘이 더하면은 2 나누면은 산술평균으로는 평균이 85야. 근데 이제 기하평균으로 따지면은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니까 뭐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85보다는 아래일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이 똑같은 경우가 언제냐? 둘 다 80점일 때. 80, 80. 그럼 평균 80이죠? 80, 80. 곱해서 루트 씌우면 80이죠? 요럴 때는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호는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사실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술평, 기하평균을. 그래서 사실은 얘를 갑자기 가르친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곳은 이 부분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어떤 게 나왔는데 얘네 둘의 어떤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자. 예를 들어서 A랑 A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A랑 A분의 1이랑 둘을 더한 게 얼마일까요? A는 양수. 둘을 더해서 1 나올 수 있을까요? A랑 여러분 양수 아무거나 넣어서 뭐 소수를 넣어도 돼요. 양수이기만 하다면 10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네 둘에 갑자기 얘는 최소값이 얼마지? 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A 플러스 B는 무조건 2루트 AB보다 이상이다라는 요 식에 얘를 대입하는 겁니다. A 자리에 A를 넣고요. B 자리에 A 플러스 2를 넣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절대부등식이니까. 언제나 성립하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A 플러스 A분의 1은 2 루트 얘네 둘의 곱. 이렇게 되면서 언제나 A 플러스 A분의 1은 2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A 플러스 A분의 1은 2보다 작은 값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2보다는 이상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랑 이렇게 되는 거를 언제 쓰냐라는 거 요럴 때 사용한다는 거 한 장 넘겨볼까요? 그래서 요렇게 다음 장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우선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A 플러스 A분의 4는 4 이상인가? 왜?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얘네들도 4 이상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잘 보시면 봐봐. 그럼 A 플러스 A분의 4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B자리에 A 플러스 4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상이야. 이 루트 얘네들의 곱이니까 여기 4가 되면서 A 플러스 A분의 4는 언제나 4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등호는? 등호는 언제 가능하지? 단, 이거 꼭 써줘야 돼. 절대부등식을 내가 사용했으면 무조건 언제 등호가 되는지 써줘야 됩니다. 단 등호는 얘랑 같을 때, 그럼 A제곱이 4니까 A가 2일 때, A는 2일 때 성립.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4는 4 이상이니까 4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됐죠? 뭐 너무 단순하게. 실제로 여러분한테 이걸 증명하라고는 안 하고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요렇게, 자 여기다 별표 치시고 여기다 한 마디 써놓으세요.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 요렇게 두 개씩 돼 있을 때는 얘 따로 산술기하하고 요렇게 따로 산술기하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전개합니다. 전개한다. 항상 요렇게 어떤 거에 곱하기 형태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전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분배해주면 1, B분의 A, A분의 B,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저 이 좌변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예요. 그러면 2는 내버려 두고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하는 거야. 얘만 가지고. 그럼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 하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는 둘이 곱하면 1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2 이상의 값을 가져. 근데 뒤에 더하기 2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 4보다는 이상이야. 무조건. A, B 여러분이 어떤 양수를 넣든 얘는 4보다는 무조건 큰 수가 나온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의 활용, 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항상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최소값 혹은 뭔가의 최대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쓰던 게 있었는데 항상 뭐 썼어? 기억나니? 최소값이랑 최대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그걸 썼어. 우리는 지금까지. 뭐 썼던 것 같음? 사실 그 단어가 있는 유일한 단원이기도 해. 단원명에 있어. 최대값이라는 말이. 함수? 무슨 함수? 2차 함수 할 때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어떤 거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특히 그런 거 있잖아. 뭐 둘레가 40짜리인 철사로 이렇게 뭐 직사각형의 뭐 우리를 만들었을 때 넓이의 최대값 한 가로 x 잡고 그럼 여기 y는 뭐 있잖아. x-20 이렇게 잡은 다음에 곱해가지고 최대값 꼭지점 좌표 구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구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는 둘 중에 하나. 이거 이차함수를 할 건지 산술기하를 할 건지. 근데 산술기하를 하는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티가 납니다. 우선 항상 양수라는 조건을 먼저 주고요. 근데 잘 봐. 산술기하는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해봤지만 얘네들을 더하고 이렇게 이상 쓴 다음에 여기다 숫자 붙이고 루트 붙이고 곱할 거지. 뭔가 곱하는 두 개가 이렇게 약분이 되게끔 느낌이 그렇게 생겼어. 얘도 봐봐. 이거 곱하면 얘네들이 뭔가 약분이 될 것 같이 생겼잖아. 그치? 물론 반대로 최대값을 물어보기도 하니까 얘네들 어떻게 한번 해줄지 확인을 해보면요. 1번. 저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전개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전개하시면 1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4예요. 그 말은
5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하면 됩니다. 거기다 5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제나. A, B, B. 약분 되니까. 항상 약분 되게끔 생겼어, 산술기하는. 그 말은 뭐야? 언제나 얘는 4 이상이에요. 최소값이 4야. 이 친구의 최소값이 4니까 거기다 5 더한 9가 이 문제의 최소값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단 등호는 서술형이라면 등호는 자 언제 성립할까요? 얘네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B분의 뭐라고 표현했어?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얘랑 같을 때니까 B분의 4A와 A분의 4가 같을 때 A분의 B가 같을 때 그러면 4A 제곱이 B 제곱이니까 2A가 B일 때 2A는 B일 때 성립한다. 이거 써주시긴 해야 돼요. 이건 약간 그 패키지 같은 거야. 무조건 얘를 쓸 거면 등호할 때도 써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제가 이쪽에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자, 2번에는 조금 달라. 지금까지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2A와 3B 가지고 하는 건데 2A 플러스 3B를 또 얘네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해봅시다. 이상이에요. 2 루트 6AB 이렇게 되겠죠?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랑. 그러면 근데 얘네 둘을 더한 게 10이라고 했거든? 그럼 12는 이렇게 우리는 지금 A, B를 뽑아내야 되거든? 여기서 2 나누고 제곱해버려. 양변을 2 나누면 6 되고 제곱하면 36은 이렇게 6 나누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산술기하를 쓰란 말도 안 해요. 이 문제를 줄 때 내가 갑자기 써야 돼. 그냥 좀 사다가 해서 기억난 거지만 갑자기 문제가 덜렁 나오면 이거 산술기한가? 해서 내가 알아서 이 식을 막 뽑아내 써야 돼. 그러면 딱 보고 A랑 B를 곱한 거 무조건 6 이하야. 그 말은 네가 여기 어떤 숫자를 넣든 무조건 6 이하예요. 실제로 저걸 만족하면. 그래서 A, B의 최대값은 6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문제라는 거. 이것도 단 등호는 얘네 둘이 같을 때 2A와 3B가 같을 때, 즉 A는 뭐 2분의 3B인가? 뭐 그렇게 쓰든가? 여기 뭐라고 썼어? 2A는 3B라고 했네요. 그냥 2A는 3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쉬우니까 103쪽에 두 문제, 총 3문제죠. 이거 해보세요. 지금 한번 연습 삼아서 금방 할 겁니다. 아마 여기 다시 보면 여기 1번부터 보시면 이런 거 보면 그냥 제가 전개하라고 했던 거죠. 기억나죠? 그러면 1 플러스 이거 이 문제 아니잖아. 요거지? 똑같네. 8 플러스 xy 플러스 xy분의 16 플러스 2죠. 이거의 최소값. 근데 여기 이미 상수 두 개는 10은 우리가 뭐 xy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xy 플러스 xy분의 16 요 친구의 최소값만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암산으로 막 합니다. 어차피 얘네 둘 더한 거 이상해서 얘네 둘 곱하고 루트 2 앞에 붙을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얘네 둘로 하면은 xy 플러스 xy분의 16 이상이죠? 이 루트 16이잖아요. 4죠. 그럼 얘 8이죠. 요렇게. 단 등호는 이것까지 썼나요? 다들?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얘네 둘이 같을 때. xy가 제곱이 16이니까 4일 때 성립. 무조건 얘랑 같을 때예요. 그래 놓고는 그 디테일은 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문제마다 좀 다르고. 이때 성립한다라고 해놓고 그럼 결국
이 친구의 최소값이 8이니까 전체의 최소값은 그래서 정답은 18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는 x 플러스 y 값을 줬어요. x 플러스 y가 8이니까 x 플러스 y로 산술기화 해보면 x 더하기 y는 2 루트 xy죠. 그래서 이거 8이니까 4. 제곱하면 됐죠?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16이다 라는 거. 이것도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었네요. 그 다음에 요거 해보면 요 문제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있는 33-2번 문제가 항상 얘네 둘을 줬잖아. 4x 플러스 9y가 20일 때 그러면 우선 4x 플러스 9y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x 플러스 9y는 언제나 2 루트 36xy보다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4x 플러스 9y는 12 루트 xy보다 언제나 이상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또 등호는 1대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근데 지금 4x, 9y 2 루트 x, 3 루트 y 윤서야 무슨 차이가 있어 보여요? 느낌상 루트. 그치 왠지 각각의 루트 씌워주면 요게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의 최대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2 루트 x 플러스 3 루트 y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최대값에 다시 루트 씌워주면 정답일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럼 얘는 전개해보죠. 이거 전개하면 4x 뒤에 거부터 쓸게요. 그냥 순서는 바꿔서 9y 플러스 12 루트 xy 자 요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푼 거에서 요게 얼마야? 4x 플러스 9y 20이에요. 요게 20이고 요게 얼마? 요거 12 루트 xy 이 친구의 최대값이 요게 20이잖아. 그치? 얘도 역시 최대값이 20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20이고 이 친구의 최대값이 20이고 그쵸? 그래서 2x 플러스 3y 2 루트 x 3 루트 y의 제곱은 내 최대값은 40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뭐 해야 돼? 루트 씌워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우면 2 루트 10 요건 2 루트 10이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과 산술기하 평균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시작할 때 좀 달라. 뭐가 다를까요? 보면 알 텐데 뭐가 달라? 네, 얘는 음수, 양수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산술기하에서는 꼭 둘 다 양수였어야만 했잖아요. 여기서는 4개가 나와요. 숫자가 4개가 나오고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걸 곱한 게 얘네 둘을 조합해서 곱한 걸 더한 걸 전체 제곱한 거보다 언제나 이상이다 라고 쓰는 건데 그때 말했지만 이건 뭐 기하에서 벡터값 구할 때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요거를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해서 쓸 거예요. 근데 요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6개도 가능하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x제곱 y제곱 z제곱 곱한 거랑 얘네들 각각 곱해서 더해서 전체 제곱 한 거보다 언제나 이상이더라. 6개도 가능하다는 거. 딱 느낌상 보면 여기 105 쪽에 보시면 여기 34-2에도 나오겠죠? 나 몰랐네. 시준아. 이런 내용은 거기 안 나오지. 하지만 문제는 맞지? 오케이. 그럼 됐어.
아, 얘가, 저 혹시 컴퓨터 잘하시는 분 있으면 저 이 PDF 보안 좀 어떻게 푸는지 좀 알려줘봐요. PDF 보안을 못 풀겠어. 더군다나 100메가가 넘어서 인터넷에서 풀어주지도 않아. 100메가 이하는 풀 수 있는데 100메가 넘는 걸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복사를 못해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봐봐. 바로 옆으로 갑시다. 요거 볼게요. 대표용 34. 자, XY가 실수일 때 얘네들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쩔 때는 봐봐. 여러분이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 언제 그걸 쓰고 언제 그걸 쓰냐라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얘네 둘의 값의 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맨 앞에 줄 때 얘를 줄 게 아니고 x, y 값을 줬어야 돼. 그러니까 4랑 3i의 합을 준 거잖아. 그러면 이 루트하고 이쪽에 곱을 줘야 여기다 그걸 대입해서 뭘 풀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4x랑 3i랑의 각각의 제곱의 합을 줬어. 얘네랑 얘는 굉장히 생뚱맞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아까 A, B, X, Y로 이루어져 있던 코시-슈바르츠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옆에 보세요.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4, 3, 즉 이걸 A, B, X, Y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여 라고 딱 말하시고 4, 4, 16, 3, 3은 9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얘는 언제나 4X 더하기 3Y의 제곱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빨리 이해해. A 자리에 4, B 자리에 3 넣은 겁니다.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성립하냐? 여기 보시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죠? 이거 또 그냥 외우시는데, 우리 그 산술기 할 때는 합이 A, B 있죠? 걔네 둘이 같을 때 언제나 성립했죠? 코시는 얘네 둘이, 그러니까 얘랑 얘 이렇게 같을 때. 그러니까 3분의 X와 4분의 Y가 같을 때 성립. 이것도 뭐 매번 증명할 수 있지만 우선은 그냥 항상 요때 성립한다라는 걸 아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매번 이거를 증명해내서 하기보다는 그냥 산술기하는 맨 처음에 왼쪽에 나오는 합 AB. 걔네들이 무조건 같을 때 성립하고요. 근데 이게 AB일 수도 있고 4X랑 3Y일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때그때 문제마다 다른 거고, 코시는 실제로 이걸 코시 공식으로 쓰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언제 성립하냐면 이렇게 이거일 때 성립한다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구나, 미안. 순서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냥 이거 4분의 x로 할게요.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요렇게 그냥 얘분의 얘로 합시다. 그게 더 편하겠네. 반대로 해도 맞는데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둘이 같을 때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A분의 X, B분의 Y일 때 요때 언제나 같다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A, B라고 하고 요렇게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성립한다라고 해보면 요게 25잖아.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얼마야? 4라고 줬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 100. 즉 4x 플러스 3y의 제곱은 일부러 제가 순서 바꾼 거예요. 2차 부등식처럼 보이게 하려고. 100 이하다라는 걸 알았어. 그냥 얘를 하나에 퉁치면, A라고 퉁치면 이거의 제곱이 100 이하니까 결국 이 4x 플러스 3y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사이에 이렇게 범위가 존재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복잡한 2차 부등식은 절대 안 나옵니다. 무조건 간단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이번에 3x랑 2y를 더한 게 이거일 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곱이 나오면 웬만하면 아 이거 코시구나 라고 딱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3 따로 x 따로 2 따로 y 따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코시 주발식 가보면 3, 3은 9, 2는 4, x제곱 더하기 y제곱 뭘 구하라는지도 몰라. 우선 공식 쓰고 보는 거야. 항상 2, 3 그러면 3x 2y 제곱 이렇게 딱 써요. 코시 주발식 부등식에 의하여 얘가 성립할 때 한다. 그리고 가로치고 3분의 x와 2분의 y가 같을 때는 등호는 성립한다 써주고 단 요거일 때 등호는 성립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는 뜻은 이게 얼마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네. 이건 13이고 이게 얼마지? 얘도 13이죠? 그러니까 여기 13의 제곱이고 13 얘 곱하니까 양면 13으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양변 13으로 나누면 여기 1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이상이다라는 식이 코시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니까 언제나 최소값은 13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아래 두 문제 해보세요. 3개. 여기 34-2번이 아까 제가 옆에 말했던 3개짜리 코시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떤 숫자로 해야 될지만 고민해보세요. A, B, C를 뭘로 둬야 될지 정도만. 지금 얘는 A와 2B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일로 돌아와야 돼. 그럼 여기에 A와 2B를 그 공식으로 따지면 X랑 Y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야? 3하고 4죠. 그러니까 3과 4로 AB, A와 2B로 XY 이렇게 해서 4개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이 할 일은 숫자 4개를 탕탕탕탕 써놓고 공식 쓰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 얘는 3, 3은 9, 4, 4, 16 A제곱, 4B제곱 이상 얘랑 3A 플러스 8B 요렇게 이거를 쓸 줄 알아야 돼. 이해되나요? 힌트는 여기에 있었어. 얘가 이 두 번째 식인 거죠. 여기서 얘를 각각을 뭘 제곱했는지를 알아보면 이게 공식으로는 XY 자리죠. X와 Y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X랑 Y를 가지고 숫자를 잘 배열을 해갖고 A와 B를 구해내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면 정답은 5루트 10 나올 겁니다. 아마 요거 첫 번째 문제는. 왜냐면 이 값도 줬죠? 이거 10이라고? 얘는 얼마야? 25인가? 둘이 더하면 250이잖아. 그래서 양변 루트 씌워주면 5루트 10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야. A랑 3B를 더해서 20이고 A제곱 B제곱. 그럼 여기선 또 알 수 있는 건 A랑 3B 여기선 사실상 이 뒤에 걸 준 거예요. 지금 이걸 준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1A, 3B 이렇게 4개를 탁 써.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9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상이야 뭐 A 더하기 3B의 제곱.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걸 줄 때도 있고 이쪽 끝에 걸 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코로 타면은 10 얘는 얼마야? 여기 20 제곱하면 400 10 나누면 40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40이다. 40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40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34-2번 문제인데 XYZ에 대해서 3개짜리죠. 3개짜리 X제곱. 자 엄밀히 말하면 요거 가운데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A, B, C, XYZ, AX, BY, CZ? 몰라 하여튼 이렇게 있으면 지금 가운데 걸 준 거예요. 그럼 여기 얘가 끝에 거야. 그치? 그러니까 1, 2,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1, 4, 4 이게 ABC. 이게 두 번째 거. 요렇게 되는 겁니다. 3개짜리 제곱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코시도. 요게 4래. 36이네. 그러면은 루트 씌우면 뭐 간단하죠? 그래서 언제나 EZ다. 그래서 정답은 아이고 범위를 구하라고 했구나. 미안. 그냥 최대값 구하라고 한 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그냥 바로 루트 씌우면 안 되고 이건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36 이하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2z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등호는 등호는 이거는 이거 x는 2분의 y고 2분의 z일 때 성립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등호 성립도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가 같을 때 요때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제가 맨날 이거 끝에 쓰긴 하는데 까먹어서 원래 얘가 두 번째 줄에 써야 돼. 원래는 요쯤에 써주는 거야. 원래 처음에 첫 줄 쫙 쓰고 코시슈바르츠를 쓴 거잖아요. 그 쓰자마자 등호는 요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게 서술형 나올 일이 별로 없다 보니 그래서 제가 본 요거는 간혹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괄호 넣기 뭐 그런 거 있잖아. 괄호 쳐놓고 1번 그 다음 거에 2번 3번 해서 다음 중 보기 중에 뭐 옳지 않게 쓴 거 뭐 요런 거 찾는 거 정도. 이 자체를 뭐 증명하라고 하거나 그런 서술형 문제는 뭐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고등학교가 서술형 비중이 크고 원래 그런 건 알죠. 그런데 올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서술형을 없앴다? 궁금해. 코로나랑 서술형이랑 무슨 관계 있어? 플라이트 없앴어. 아 손으로 그걸 시험지를 막 써서 그런가? 그걸 또 선생님이 걷고? 접촉이 많아서? 모르겠어. 하여튼 이유를 모르겠지. 다 모르겠지 않아? 그렇게 따지면 OMR 카드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때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부등식의 활용인데 활용 문제를 보고 어떤 건 코시 어떤 거는 산술기야. 그러니까 이 중에 아니면 둘 다 안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쓰는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걸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밑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가 4m고 부피가 100제곱 세제곱미터인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4래요. 그러면 자 봐봐. 요게 4니까 이 밑면의 세로는 x라고 하고요. 높이는 y라고 하죠. 언제나 모르는 3개를 알아야 부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이 친구의 부피는 100이래. 즉 4xy가 100인 거죠. 그럼 xy가 뭐 25, 이거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뭐 요거 써놓고 자 그러면 옆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10,000원. 밑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20,000원일 때 이 물탱크를 만들기 위한 최소의 비용을 구해라 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물탱크를 만들려면 현재 각 넓이를 어떤 숫자로 나눠야 되니까 겉넓이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현재 이거의 옆넓이와 밑넓이인데 현재 이 물탱크랑 밑면이 하나고 위에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밑면은 하나로만 계산하면 되고 여러분 옆면은 그냥 이거 촥 펴서 기억나니?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면 되지 않을까? 높이 해가지고 여기는 밑면을 둘래 해서 원뿔하고 원기둥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얘는 밑면은 4x 죠? 근데 밑면은 1제곱미터당 20,000원이니까 곱하기 2 이게 밑면
이니까 총 8x만큼의 돈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옆면은 높이 y에다가 아래는 8 플러스 2x일 거거든요. 이해돼요? 4x, 4x. 옆면 다 피면. 근데 얘는 드는 비용이 1제곱미터당 10,000원이니까 얘 자체가 돈이 될 겁니다. 이게 넓이니까 이거 숫자라고 치면 거기다 1 곱할 거면 그 자기 자체가 돈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야? 8y 플러스 2xy.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총 비용은 8x 더하기 8y 플러스 2xy만큼의 돈이 드는데 이 돈의 최소 비용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xy가 5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50이니까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만 구해내면 되겠어요. 뭐 쓰면 돼? 산술기하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8x 플러스 8y는 2 루트 64xy 단 등호는 얘네들이 같을 때니까 8x는 8y일 때 x는 y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러면 8x 더하기 8y는 얘 8로 나가니까 16 루트 xy. 근데 xy 25 또 구해놨죠? 그러니까 얘 뭘로 나갈 거예요? 5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80. 그러니까 8x 플러스 8y는 무조건 80 이상일 수밖에 없어. xy에 뭘 넣든 간에. 그래서 얘가 80이라는 최소값을 갖고 여기 50은 픽스된 가격이니까 총 130 정도는 무조건 든다.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곱이 픽스되어 있고 양수만 할 때, 그래서 실제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떤 최소값을 구할 때도 쓰이고 최대값을 구할 때도 쓰이고. 물론 이 돈으로 못할 거야. 만들다 보면 이게 짜투리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아다리를 딱 맞춰서 하겠어. 여하튼 아래 두 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 아래 문제를 한번 보자. 이렇게 봐보면 지금 꽃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 근데 8짜리 막대기로 막았어.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얘를 일로 밀면 얘는 여기로 밀리겠지? 그렇잖아. 이 팔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요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문제 보시면 이게 8이라는 거,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인 두 벽면,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 8이 64라는 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제곱의 합을 주면 산술기하였어, 코슈였어. 보통 코슈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꽃밭의 넓이는 2분의 ab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눔 2 한 거.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코슈를 쓰려고 봤더니 a제곱 b제곱 거기 합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코슈를 쓰는 것도 좋은데 제곱이 있긴 하지만 산술기하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a제곱 앞에 1이잖아. b제곱 앞에도 1이야. 그러니까 곱하면 ab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어리버리 루트가 까져. 그러니까 오히려 산술기하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산술기하 써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64고 얘는 2ab가 그냥 됩니다. 양변 4로 나눠볼게요. 그럼 16은 4로 나누면 2분의 ab. 자, 일부러 제가 4로 나눠서 2분의 ab를 만들었어요. 즉 이 꽃밭의 넓이는
16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넓이의 최대값은 16이다. 실제로 언제 16이겠어요? 얘네 둘이 똑같을 때. 역시. 이것도 원래 써야 돼.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 즉 a와 b가 같을 때.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한 문제였어. 요 문제가. 요 문제에서는 지금 원 3개를, 군 3개를 붙여놨는데, 저는 이 각 반지름을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세 원의 각각 반지름을 A와 B와 C라고 해놓으면, 여기서 뭐뭘 줬나 볼게요. 3개, 9, 5원, 5, 2, 5, 3의 건널비의 총합. 9 건널비 어떻게 구하지? 정원아, 9 건널비 어떻게 구하지? 건널비 4파이 r 제곱. 혹시 9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3분의 4파이 r 세제곱. 기억하고 있으세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9는. 그러면 9의 건널비니까 4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 묶어서 파이 r 제곱, a 제곱 파이, b 제곱 파이, c 제곱 파이. 이게 9 건널비예요. 이게 얼마라고? 60파이.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15라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여기서.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세 구의 중심을 지나는 PQ의 길이. PQ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즉 여기서 하라는 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A, B, C 앞에 2, 2가 붙어있는 형태라고 보면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는 4, 2는 4, 2는 4, A제곱, B제곱, C제곱 이상 2A, 2B, 2C의 제곱. 이렇게. 단 등호는 이렇게 하고 다 2라서 그냥 생략한 겁니다. 2분의 A는 2분의 B는 2분의 C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 12고 이게 얼마야? 15고 11에 15 곱하면 얼마지? (180인가) 180 이렇게요. 그래서 원래 범위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루트 180이 얼마지? 36 66에 36 66에 36 6루트. 물론 여기서는 ABC는 양수라서 음수는 나올 수는 없겠지만 (0도) 될 수 없겠지만 그냥 이 상태로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값은 6루트 5다. 이렇게 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할만해요. 은근히. 근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했듯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여기 나와봐야 한두 문제 나와. 그러니까 우선 지금 109쪽까지 숙제 해봐야 15문제거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